안녕하세요, 꾸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새로 이제 게임을 하시고 아직까지 혼돈, 에덴, 그리고 혼돈과 에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념에 대해서, 전념 스킬, 이런 스페셜 포인트라 그러죠. 이 스페셜리티, 이 포인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따로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화면이 전념 메뉴를 여시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이거는 혼돈이 시작되거나 에덴이 시작됐을 때 각 해당 혼돈과 에덴 메뉴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 전쟁연구소, 나의 캐슬 안에 전쟁연구소에서 명예 탭을 누르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에덴이 끝나고 혼돈이 끝나도 전쟁연구소를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초기화를 하신다던가 또는 각종 행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혼돈이나 에덴 메뉴가 사라졌다고 해서 전념 화면을 못 들어가서 곤란해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우선 오늘은 전념 스킬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녹색.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게 녹색,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전념 그린이고요. 블루, 레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전념 녹색에 들어가서 녹색은 대부분이 자원지를 개발하거나 내가 이제 혼돈이나 에덴을 치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타일을 점령을 하게 되면 해당 타일이 속해 있는 자원지에서 지속적으로 자원이 수집이 됩니다. 수집이 되는데 그 자원을 관리하고 증가시켜주고 뭔가 이런 그 자원에 대한 이런 효과적인 각종 옵션들이 있는 곳이 그린입니다. 말 그대로 녹색이죠. 자, 우선은 녹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녹색 7시. 녹색 7시 방향 스킬들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설명을 보면 건설의 영예 해가지고 명예 건물 업그레이드 후 획득한 명예 포인트에서 증가시켜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 건물이라는 것은 혼돈이나 에덴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각종 건물들을 지어요. 작업장 지으셔야 되고요. 연합 캠프 지어야 되고요. 또 포트리스들 지어야 됩니다. 포트리스는 공격과 방어 버프를 주는 건물이고요. 연합 캠프는 자신의 군단의 충성도를 높여서 더 레벨이 높은 타일, 즉 더 레벨이 높은 자원지를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사용이 되고, 연합 캠프는 또 병사를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무대예요. 의무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장은 그 자원지에서 수집된 자원들을 가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제로 각종 건물들을 업그레이드하게 되는데 들어가는 자원들로 바꿔주는 건물입니다. 그런 것들도 건물이 레벨 1부터 20까지 존재를 합니다. 그 건물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 명예 포인트, 말 그대로 전념 경험치예요. 이 전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 명예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명예 포인트를 얻는 방법은 타일을 점령하거나 또는 명예 건물을 업그레이드해서 쉽게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말 그대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얻는 경험치 양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쭉 따라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는 전부 다 명예 포인트 증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와 아래는 여기서 보시면 명예 건물 업그레이드 시 필요한 건축 재료, 말 그대로 건물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위아래는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원을 감소시켜 주는데 위에 거는 건축 재료와 군용 물자, 말 그대로 작업장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건축 재료가 들어가고요. 연합 캠프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군용 물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트리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또다시 건축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 업그레이드 할 때 건축날 썼던 목재, 철, 식량, 석재 이런 것들이 감소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건축 자재와 군용 물자까지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같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즉 아래 거가 더 중요하죠. 위에 거는 실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혼돈 에덴 관련 건축물들은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사용했던 목재, 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건축 자재와 건축 재료와 군용 물자는 엄청 많이 들어가고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밑에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전부 다 명예 포인트 증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킬이 있죠. 대규모 공사가 있는데 이 사용하시게 되면 2시간 안에 건물 명예도 획득 증가가 되는데, 말 그대로 건물 업그레이드 하는데 2시간 안에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거는 해당하는 퍼센트만큼 추가적으로 경험치를 더 줘요. 즉 이 스킬을 찍으신 다음에 이거를 키고 이 스킬을 사용하시고 건물을 업그레이드 해야 경험치를 더 많이 받겠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긴 명예발급.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번 현재 내 작업장과 연합캠프와 포트리스 레벨에 비례해서 하루에 한 번 그냥 공짜로 경험치를 줍니다. 근데 그 양이 초반에는 크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나중에는 전념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거는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하루로 따져서 약 한 달간 한 시즌을 치르는 동안 전부 다 받게 되면 양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스킬들은 전부 다 전념 경험치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토지 한계가 있습니다. 영토 상한이라는 것은 혼돈이든 에덴이든 내가 점령할 수 있는 최대 토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자원지, 타일 개수죠. 최대 점령 가능한 타일 개수가 정해져 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납니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늘어나요. 근데 전념 포인트를 여기를 찍어서 이걸 오픈을 하게 되면 그 레벨만큼 찍은 포인트만큼 내 타일의 최대 보유 수량 한계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타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밑에 것도 똑같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위쪽으로 가보시면 영토 전투 중 획득한 영웅의 경험치, 가운데 쪽은 똑같습니다. 가운데 쪽은 영웅 경험치. 이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타일을 점령할 때, 영토 전투 중이라는 말 자체가 타일 점령 시에요. 건물 때리고 이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타일을 점령할 때 그 군단에 속해 있는 영웅이 얻는 경험치, 즉 말 그대로 평상시에 내가 뭐 파괴자를 잡던가 야만 거인을 잡던가 이런 거 했을 때 영웅이 경험치를 얻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타일 점령에 군단을 보내게 되면 그 군단에 속해 있는 영웅도 경험치를 받습니다. 그거를 증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은 내가 점유 중인 자원지의 자원 생산량을 올려줍니다. 내 타일이 어떤 자원지에 속해 있는 타일이냐, 뭐 식량이 될 수 있고요, 석재가 될 수 있고, 철이 될 수 있고, 뭐 목재가 될 수 있고, 이렇죠. 그거의 생산량을 올려줘요. 보시면 나오죠. 목재와 철, 그리고 음식과 석재, 음식이 식량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양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생산하고 싶다. 그럴 때 12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시에 마지막은 자원 토굴. 이 스킬을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킬 레벨에 따른 이 지속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이게 뭐 처음에 1레벨이면 20분이죠. 20분 동안 내 성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아. 그래서 내 성이 공격이 뚫려도 자원은 뺏기지가 않습니다. 병사만 죽어요. 이 어떻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내 성 주변에 원래 쉴드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노란색으로 굉장히 큰 이런 이 말 그대로 뭐 비눗방울처럼 이런 버블이 하나 생겨요. 쉴드가 생기는데 그 상태로 성이 돌아다니게 됩니다. 텔레포트를 하셔도 되고. 근데 웃긴 거는 상대방이 내가 이거 쉴드를 쳤어. 노란색 그 쉴드 이 스킬을 켰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확인 메시지가 한 번 더 떠요. 그래갖고 굉장히 빠른 공격이 안 돼요. 내 성을 클릭하고 공격을 누르시고 군단을 선택해서 출정을 누르면 바로 군단이 가서 나를 공격해야 되는데, 출정을 누르고 메시지가 한 번 더 떠요. 이 확인 메시지가, 이 성이 뭐 자원을 캘 수 없는데 그래도 공격하시겠냐, 뭐 이런 얘기죠. 거기서 확인을 한 번 더 눌러야 군단이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날라와서 나를 때릴 때 한 템포 늦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내 방어 주둔을 다 빼고 나는 맞아서 저 터지더라도 공격만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방어 주둔을 다 뺐으니까 내가 맞으면 무조건 뚫리겠죠. 그러면 내 자원이 탈탈 털리기 때문에 이거를 키고 싸움을 하시게 되면 자원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시간 동안. 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영웅 경험치죠. 오른쪽은, 이쪽도 전부 다 영웅 경험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영토 상한 올려주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5시로 가면 영토 전투에 획득한 명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토 전투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타일을 때리고 뭐 했을 때 영웅이 경험치만 받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명예, 즉 전념 경험치죠. 전념 경험치도 같이 받습니다. 그거를 올려주는 거예요. 경험치 양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역시나 똑같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과 위쪽은 행군 속도에 관련된 겁니다. 영토를 향한 행군 속도는 내가 타일을 점령할 때, 말 그대로 타일 위에서 벌어지는 것들, 거기에 내가 군단을 보낼 때 행군 속도가 올라가고요.
명예 건물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건물들 있죠. 혼돈이면은 뭐 센터 같은 이 센터 주변에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고요. 에덴 같은 경우는 구조물들 있죠. 각 마을, 게이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행군 속도를 올려줍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토지 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내 성이 있는 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 가장 큰 토지에 말 그대로 가장 레벨이 높은 토지 몇 개, 생산량이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애매한 스킬인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되게 의미 없다고 봐요. 3km 해봐야 그냥 두 칸인 거예요. 내 성 옆에 내 성을 기준으로 그냥 두 칸이에요. 두 칸 내에 뭐 토지들 뭐 해봐야 무조건 그 토지의 자원지들이 내 성 주변에 모여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군데에 자원지들이 막 엄청 서로 복잡하게 모여있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스킬을 켜도 별로 효과를 받는 타일들이 몇 개 없어요. 그냥 일반 공지. 말 그대로 빈 공간이죠. 자원지가 없고 그냥 빈 땅. 거기는 식량을 정말 찔끔 주거든요. 그거 올라가는 건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토지 개발.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군단을 보냅니다. 내가 이미 소지한 내 타일이에요. 나의 타일인데 거기에 군단을 보내서 그 타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듯이 뭐 레벨 몇 이하의 토지를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뭐 이미 소유한 토지의 최대 레벨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13렙 타일이 여지껏 내가 현재까지 점령했던 타일 중에 가장 높은 레벨이다. 그러면 12레벨 타일을 이거 토지 개발을 통해서 13레벨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3레벨 타일을 14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해요. 내가 14렙 타일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쓸데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이 작전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혼돈이든 에덴이든 타일을 점령하고 무언가 행동을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군단의 체력과 별개로 하루에 1000씩 줍니다. 작전 명령 에너지가 또 따로 있어요. 하루에 1000씩 주는데 정말 뭔 별짓을 다 해도 이거를 하루 만에 소비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토지 개발을 한다던가 다른 이런 특수한 행동들 있죠. 뭐 특별 훈련을 벌인다던가 이러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거기에 소비되는 그 작전 명령 에너지 소비량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어요. 근데 이게 뭐 감소되는 거를 줄여서 내가 뭘 해야 될 만큼 그거 1000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1000이라는 숫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찔끔찔끔 줄어들고 저는 여지껏 혼돈 3번, 에덴 3번 하면서 이 작전 명령 에너지가 소비가 다 돼가지고 뭔가 내가 행동을 못하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제가 게임을 굉장히 오랜 시간 참여를 합니다만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고 게임을 플레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지 개발을 허구한 날 하는 사람이면은 이게 필요해요. 근데 토지 개발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다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이게 토지 개발이지 이거를 노리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별로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 토지 개발 스킬로 토지를 개발시켜서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군단을 보내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뭐 막 8시간씩 걸리고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 시간을 줄여줍니다. 자, 그렇고요. 마지막 거 볼게요. 똑같죠? 토지 개발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토지 개발이에요. 앞에 있는 토지 개발은 12레벨까지만 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근데 뒤에 거는 16레벨까지 전부 다 풀로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넘어갈게요. 블루로 넘어가면 우선 여기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파란색 셋이 여기는 연합 캠프와 관련된 구역입니다. 자, 파란색은 보통 파괴도를 올리거나 충성도를 올리거나 뭐 이런 각종 연합 캠프와 관련된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 연합 캠프와 관련된 스킬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작업장 뭐 하여튼 건물에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올려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요한 이 셋이는 치료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치료 소모 비용 감소인데 아랫줄은 치료 속도가 빨라지고요. 말 그대로 연합 캠프에서 부상당한 내 병사를 치료할 수 있어요. 혼돈과 에덴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소비된 군대는 병사는 사망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상으로 연합 캠프로 들어갑니다. 의무대로도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합 캠프에서 치료를 계속해서 해주면서 병력을 소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은 연합 캠프에서 병사를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자원들을 감소시켜 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치료에 들어가는 이 자원이 그닥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3시에서 위의 줄은 의미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1시라도 빨리 더 많은 양을 치료해서 전선으로 복귀시키는 게 내 전투 능력을 더 올려주겠죠. 그리고 핵심이죠. 여기 가운데는 전부 다 각 연합 캠프별로 충성도를 올려줍니다. 연합 캠프가 총 4개가 존재합니다. 혼돈에서는 연합센터 1, 2, 3, 4 해갖고 총 4개가 존재하는데 각 연합 캠프마다 충성도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연합 캠프를 4개를 지으셨다면 이 스킬을 찍었을 때 4개 곱하기 4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끝까지 찍으셨을 때 각 하나당 300씩 총 1200이 올라갑니다. 충성도 1200이 이 전념 스킬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일을 빨리 먹으려면 이거는 무조건 뭐 풀로 찍고 빨리 연합 캠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충성도를 올려서 타일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시 쪽은 작업장입니다. 위의 줄은 가공 속도를 향상시켜주고요. 아랫줄은 단일 최대 가공 수량, 말 그대로 작업장도 똑같이 4개가 있어요. 센터별로 1개씩. 근데 작업장 1개마다 한 번에 최대로 가공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작업장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점점 늘어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스킬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최대 가공 수량이 늘어납니다. 초반에는 저는 무조건 가공 속도 향상을 찍고 1개 정도는 열어서 이 가공 대열을 추가하게 되면 작업장에서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 재료를 생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작업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하면 이 가공 대열, 말 그대로 작업장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와 군용 물자로 바꾸는데, 가공하는데 한 번에 1개씩밖에 안 돼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이 가공 대열을 추가를 했을 때는 가공할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동시에 2개를 가공할 수 있고요. 더 뒤로 가서 여기를 계속 늘려줄수록 그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3개, 4개까지도 되는데 저는 일단 1개를 뚫어주는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한 번에 말 그대로 2종류씩 뽑는 거죠. 타일도 그거에 맞춰서 2종류를 점령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타일작도 좀 하시고 뭐 12렙, 14렙 타일 이렇게 올라가시고 나면 아무리 가공 속도가 빨라도 실제 내가 점령한 타일이 생산하는 생산량이 가공량보다 월등하게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가공해야 할 이 필요성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저는 전념을 아래쪽으로 바꿔줍니다. 안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수가 생겨요. 저 작업장 레벨이 올라가면 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2-3시간마다 계속 생산했던 거, 가공했던 거 있죠? 가공했던 거 다시 이제 수집해가지고 다시 또 가공 눌러줘야 되고 피곤하죠. 마치 뭐 용수정 공방에서 용수정 뽑을 때 8시간마다 계속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피곤하죠. 8시간 정도만 돼도 하루에 3번이니까 쉬엄쉬엄 하겠는데 2시간마다 한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피곤할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게임 들어가고 안 그러면 이 시간 낭비거든요. 에덴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혼돈도 똑같고요. 그럴 때 전념을 초기화해서 이 아래쪽으로 찍어가지고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늘려버리면 뭐 그 전에 3시간마다 눌러줘야 됐던 거가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납니다. 생산 양도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6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6시 건물 내구도 향상, 이거는 정말 의미 없어요. 말 그대로 명예 건물 내구도 향상은 뭐 혼돈으로 치면 에덴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옵션이고요. 혼돈에서만 사용되는 건데, 혼돈으로 치면 센터 1 주변에, 센터 2 주변에 내가 내 건물들 지어놨잖아요. 작업장, 연합캠프 이런 건물들, 그 건물들의 내구도가 올라갑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적군이 내 건물을 때릴 때 뭐 10대 때려야 되는 거, 이거 조금 올려가지고 11방 때리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많은 수치를 올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명예건물 건축 속도 향상, 이거는 말 그대로 명예건물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지을 때 있죠.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얼마 안 걸려요. 이 건물 짓는데 가속이 얼마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최강한국을 하시면서 모아뒀던 가속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성 요새, 방어 요새. 이게 바로 포트리스예요. 포트리스는 처음에 혼돈이든 에덴이든 시작을 했을 때 이 전념 스킬을 찍지 않으면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센터 1 옆에 한 개밖에 설치가 안 돼요. 센터 2, 3, 4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 포트리스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포트리스의 중요한 옵션은 공격력, 방어력을 올려준다는 거죠. 내 군단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게 뒤로 갈수록 적들과 싸우는데 나는 막 공격력, 방어력이 뭐 내가 평상시 킬 이벤트 할 때랑 큰 차이가 없는데 상대방은 나보다 막 뭐 150, 200씩 더 많아요. 나보다 공격력이 막 150씩 높다고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랑 싸우면 어떻겠어요? 와, 게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리스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혼돈이나 에덴을 시작하기 직전에 전념 레벨이 24레벨 이상이신 분들은 먼저 이 스킬 포인트를 여기에 투자를 하셔서 여기까지 포트리스를 센터 1, 2, 3, 4 전부 다 짓고 다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은 이후에 또는 이 스킬을 한 번이라도 찍은 적이 있다면 그 시즌에는 건물을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념 레벨 24 이상인 경우에 여기까지 마지막 포트리스 4레벨까지 네 번째 포트리스까지 스킬을 찍으신 후에 한 번씩 싹 지으세요. 센터 1, 2, 3, 4에 전부 다 하나씩 다 지으시고 이 스킬을 초기화해서 이걸 다시 안 찍어도 계속 지어집니다. 그 시즌 동안은. 다음 시즌 되기 전까지는 계속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굳이 스킬을 다시 안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 건물 방어. 자, 말 그대로 이 건물의 명예 건물이죠.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있어. 혼돈을 하는데 상대방이 이제 전쟁날이죠. 전쟁날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건물을 칠 것 같아. 그러면 이 스킬을 찍으시면 그 건물에 말 그대로 방패를 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쉴드랑은 또 달라요. 방패 친다고 공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상대방이 내 건물을 공격했을 때 그 파괴도만큼 내 건물의 내구도가 까이는 건데 그래서 그 내구도가 0이 되면 건물이 파괴가 돼요. 그런 개념인데 그 파괴도를 화면에 보이시는 수치만큼 데미지, 그죠? 파괴도를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더 많은 횟수로 공격을 해야 내 건물이 파괴가 되겠죠. 그런 스킬입니다. 자, 그리고 12시는 반대로 파괴도를 올려줍니다. 파괴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혼돈과 에덴에서는. 왜냐면 건물을 때려 부실 때 센터도 똑같지만 파괴도가 높으면 그만큼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병사 얼마나 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돈이든 에덴이든 병사도 병사지만 어쨌든 그 각 해당하는 건물의 내구도가 0이 돼야만이 우리가 파괴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하는 시간 내에 파괴를 시켜야 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파괴도가 높으면 그만큼 금방금방 깨겠죠. 그리고 군단은 출정시킬 때마다 체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무한정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횟수를 공격하냐 이거는 한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공격할 때 얼마나 많은 내구도를 까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올리면 즉시 소환은 사실 혼돈까지는 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혼돈 같은 경우는 내가 성을 이동시켜버리면 그만이고요. 군단이 다 복귀가 되죠. 내가 공격을 보낸 뒤에. 그리고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단 행군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하는 공격 지점과 최단 거리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 누가 멀리서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에덴에 들어가시면 텔레포트가 일단 안 되죠. 그리고 행군 가속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에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군 1, 2분은 에덴에서 우스운 얘기죠. 그 얘기인즉 내가 1분을 갔어. 그럼 우리 이렇게 라오엠에서 어떻습니까? 돌아오는데도 1분이 걸려요. 그죠? 왕복으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출정을 누르기 전에 행군 시간을 봤는데 거기 1분 떴어. 그러면 가는데 1분, 오는데 1분이에요. 심지어 가는데 1분 걸렸는데 가서 공격에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오는데 시간이 2배로 걸려요. 미치는 거죠. 그러나 이 스킬을 쓰면 여기 나와 있는 보석을 사용해서 그 부대가 즉시 내 성으로 귀환합니다. 이 스킬 여기까지만 찍어두면 전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에덴에서는 상대방 성을 공격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공격을 보내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스킬을 통해서 바로 즉시 내 성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구조물 점령하고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보병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서 보내도 뭐 짧게는 40초, 길게는 뭐 2분, 3분씩 걸린단 말이죠. 근데 오는데도 그만큼 걸린다? 와, 이건 뭐 거의 몇 번 공격 못 하겠죠? 그 건물이 파괴될 때까지, 점령이 완료될 때까지 몇 번 공격을 못 보내요. 그런데 보석이 내가 좀 많아. 내가 좀 부르주아죠. 부르주아인데 보석이 좀 많아가지고 보내고 소환하고 보내고 소환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정말 남들보다 월등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쪽도 똑같고요. 전부 다 파괴도 즉시 소환 비용, 이 즉시 소환 비용 감소는 말 그대로 이 보석에 들어가는 보석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오른쪽도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한 개의 명예 건물이 보호 상태에 들어가. 이게 말 그대로 혼돈에서 사용하는 쉴드입니다. 내 건물, 연합 캠프나 작업장 이런 건물을 15분 동안 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8시간 쿨타임이 존재하죠. 8시간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주둔도 넣고 다 해봤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갖고 야, 이거 잠시 뭔가 다른 작전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할 때, 특히나 혼돈 전투는, 혼돈쟁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쟁이 끝나버리고 승패가 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15분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5분 동안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이쪽도 똑같고요. 자, 올라가면 이것은 스킬을 사용하면 그만큼 파괴도가 올라가요. 내 군단, 모든 군단의 파괴도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해당하는 수치만큼 올라갑니다. 단 10분 동안. 이것도 쿨타임이 8시간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이거 키고 뭐 건물을 때리던 말 그대로 타일을 때리던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쪽도 이거 내용은 똑같고요. 자, 맨 위에 스킬을 키고 내 군단에서 가장 센 놈, 파괴도가 가장 높은 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보병을 보내죠. 보병을 보내면 그 보병이 목표를 때릴 때 랜덤으로 말 그대로 야, 1에서 10배인데 야, 1배 나오면 진짜 기분 더럽겠다. 이것도 8시간 쿨타임인데 10배 나오면 대박이죠. 뭐 보병 같은 경우는 파괴도 800, 1000씩 나오거든요. 10배면 혼자 뭐 8000, 1만씩 깐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 수치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스킬을 키고 공격을 보내시면 말 그대로 로또 데미지가 한 방 터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파란색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 레드는, 빨간색은 전투와 관련된 스킬이 존재합니다. 자, 우선 스킬 포인트를 볼게요. 제가 우선 저는 이제 평상시에, 지금은 에덴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찍어 놓은 건데요. 오른쪽 5시 방향을 보면 이렇게 병가별로 공성 관련된 공격과 방어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마병 공성 공격, 공성 방어가 있고요. 중간에는 궁병 공성 방어 공격이 있고요. 위에는 보병 공성 방어와 보병 공성 공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스킬을 보면 공성시 받는 데미지. 이 공성시라는 말이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의 캐슬을 공격할 때, 다른 뭐 타일이라든가 뭐 다른 이런 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다른 대상이 캐슬만 적용되는 버프예요. 내가 공격할 때, 내가 공격을 받을 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공격할 때만. 그리고 똑같이 쭉 내려가면 가운데에 또 공성시 가하는 데미지. 말 그대로 공성시에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고 공성시에 가하는 데미지, 즉 스킬과 평타 등 모든 공격 행위에 관한 데미지를 올려주고 줄여줍니다. 자, 그리고 끝에 쪽으로 가면요, 은신 스킬이 있고요. 이 은신 스킬은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했을 때 이 은신 스킬을 사용한 후에 공격을 가게 되면 상대방에게 내가 어디서 공격하는지 이 행군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고서에, 전투 보고서에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결과에 대한 부분만 나오고 승패와 뭐 부상 정도, 사망 몇 명 뭐 이런 정도만 나오고요. 누군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옆에 보면 도발이 있죠. 도발 같은 경우는 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이 스킬을 사용하신 후에 공격을 하면 말 그대로 공격력을 올려줍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쿨타임이 생각보다 짧아요. 뭐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보호막 수동 제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쉴드를 치고 있어. 근데 도발 스킬을 사용하시면 사용함과 동시에 내 쉴드는 해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시간 동안, 이 도발 스킬의 지속시간 동안, 여기 보시면 30분으로 나와 있죠. 요 지속시간 동안은 쉴드가 불가능해요. 그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괜히 내가 쉴드가 왜 안 쳐지네, 뭐 이상한 이런 거, 뭐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무슨 뭐 상대방의 쉴드를 내가 제거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밀 드래곤 스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혼돈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혼돈 시즌 2부터는 이 디스트로이어라고 불리는 이 혼돈 전용 이 드래곤이 따로 존재하죠. 그거를 용 발사하는 상대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이 스킬을 키고 지속시간 동안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일정 확률로 내가 발사한 용이 상대방의 이 용방어 화살을 무시하고 공격 성공 판정을 받습니다. 즉 상대방이 용을 방어하기 위한 이 화살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내 용이 공격 성공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50%의 확률이면 생각보다 확률이 좋습니다. 정말 막 몇 번 쏟아보면 뭐 상대방이 화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흑룡을 막 몇 방 쏟아보면 제로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시 방향을 보시면 여기는 캐슬 방어시예요. 방어시, 보병. 그렇죠. 옵션은 다 똑같아요. 가운데는 궁병, 또 여기는 보병, 또 여기는 기마병. 내 캐슬 방어시입니다. 방어시에. 방어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내 성이 공격을 받을 때 그때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전면 방어 보면 전투 중 받는 데미지 5%. 이거는 전투 중이잖아요. 어떠한 경우와 상관없이 모든 전투에 적용이 됩니다. 뭐 타일에도 적용이 되고 뭐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도 적용이 되고 내 성을 방어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보시면 캐슬 수비 시 가하는 데미지 10%.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성과 이런 거는 별개예요. 타일도 별개입니다. 오로지 내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만 적용되는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내려가면 여기 보면 해당 방어 부대 수가 1일 때 방어부대의 공격, 해당 방어부대의 수가 1이라는 거는 내가 주둔에 넣어둔 군단이 마지막 군단 한 개만 남았을 때 그 군단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방어 주둔을 뭐 군단을 4개를 세팅해놨어요. 앞에 거 3개가 다 죽고 마지막 부대가 하나, 자신이 이제 마지막 방어 부대야. 이럴 때 버프를 받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해당 캐슬 내구도가 90% 이상일 때입니다. 이상일 때 방어 부대의 방어가 올라가죠. 말 그대로 나의 캐슬이 내구도가 90% 이상으로 빵빵하게 차 있을 때 방어 부대의 방어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건 도피 계획이라는 건데 이름도 잘 지었네. 말 그대로 내 캐슬의 내구도가 80% 미만일 때 일정 확률로 나의 캐슬이 랜덤으로 텔레포트를 탑니다. 이거는 뭐 이동권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쿨타임은 2시간이죠. 한 번 텔레포트가 타지고 나면 2시간 뒤에 재발동이 됩니다. 에덴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12시 쪽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이제 혼란 방어, 궁병, 역시나 궁병, 혼란 공격, 역시나 기마병, 보병 이렇게 병가별로 나눠져 있죠. 혼란은 타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혼돈 에덴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타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혼돈의 쟁탈전 중 받는 데미지. 여기 보면 성 전투는 제외돼 있죠. 캐슬 간의 공격이나 이런 거는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오로지 타일 또는 이 구조물들 있죠. 말 그대로 뭐 센터 이런 주변에 있는 건물들 이런 데는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역시나 데미지. 이것도 데미지 감소, 데미지 증가예요. 받는 데미지가 감소되고 내가 주는 데미지가 증가되고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배너입니다. 깃발이죠, 깃발. 이 오른쪽 깃발은 30분 동안 이 깃발이 설치된 지역, 이 구역 안에 이게 5 곱하기 5, 5칸이죠. 지역 안에 타일이든 건물이든 뭐든 행동을 할 때 내 군단의 소비되는 체력이 절반으로 감소돼요. 다 찍었을 때, 이 5개 다 찍었을 때요.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의 거는 똑같이 같은 5칸 안에 30분 동안 내가 타일을 먹던 건물, 구조물들을 공격하던 이 파괴도를 올려줍니다. 나의 군단의 파괴도를 올려줍니다. 이것도 또한 하루에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맨 위에 거는 군단 사령관 부대상한 1인데요. 이거는 혼돈 시즌 3
나왔을 때 연합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대의 상한을 올려주는 겁니다. 정말 쓸모없죠. 네, 의미 없는 그런 스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념 레드까지 각종 스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혼돈이나 에덴을 준비하시면서 아직도 스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시거나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떤 스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잡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꾸야입니다.